저 문제는 조금이 아니죠. 좀 접근하는 게 난해합니다.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를 따라갈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했을 때 좀 발상적일 수 있다. 다만 엄청 비상한 생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좀 뭐랄까 문제 상황을 최대한 구체화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본다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x1에서 x3까지의 세 확률 변수는 각각 균등 분포이고 서로 독립입니다. 확률 표본이라는 말은 독립이라는 의미죠. 서로 독립이고요. y라는 확률 변수는 세 확률 변수 x1부터 x3에 대한 중앙값이다. 가장 가운데 있는 크기상으로 가장 가운데 있는 확률 변수라는 의미죠. 했을 때 y의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라.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풀이의 방향은 일단 CDF를 구하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PDF를 구한다. 요 흐름으로 가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자, 얘는 뭐가 됩니까? CDF는 정의에 따라서 probability of y인데 y가 대응된 확률 변수의 값인 y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 거죠. 지금 연속형 확률 변수 x1부터 x3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은 얘네들 사실상 xi인 거죠. xi들은 전부 다 뭘 따르냐면은 0부터 1까지의 균등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사실 1 빼기 0분의 1이니까 1인 건데 그 부분은 과감하게 설명 생략하고요. 그래서 xi의 값은 0부터 1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근데 y에 대한 확률 변수,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 확률 변수, 확률 분포는 xi에 대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정보가 없죠. 어떻게든 xi에 대한 정보로 저희가 바꾸어야 저희가 누적 분포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요. 그래서 좀 뭔가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x1부터 x3까지 수직선상에 저희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y라는 값이 있을 텐데요. 이 y라는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뭐가? 라지 y라고 하는 것. 근데 라지 y라고 하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x1, x2, x3 중에 하나로 대응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y의 정의가 뭐니까 항상 정의가 중요해요. y의 정의는 x1과 x2와 x3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크기상으로. 그래서 x1, x2, x3의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 첨자대로 순서가 배열이 그냥 돼 있다고 해보고 그냥 적당히 늘려볼게요. 수직선상에다가. 그리고 이 경우가 만족을 시키는지 주어진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서 규칙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중앙값이 뭡니까? 지금 x2죠. 그것이 y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했을 때 같죠. 요거는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안 될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부터 생각을 한 다음에 퍼즐 맞추듯이 조건을 맞춰보면서 감을 잡아보면은 결국에 이 얘기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닐 것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세 개의 값 전부 다 y보다 크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값인 x2 마저도 뭐가 되는 거예요? y보다 커버리게 되는 거니까 만족을 시키지 않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하나의 값,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굳이 지금 가장 작은 값을 x1이라고는 세팅했지만 이게 x2, x1, x3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만으로 저희가 지금 좀 감을 잡아보고 이따가 일반화는 한 번에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작은 값은 x1, 가장 큰 값은 x3에서 이제 고정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이따가 일반화는 한 번에 하고, 자, 이번에 가장 작은 값이 밑으로 좀 y 이하라고 했을 때 중앙값에는 사실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얘 상황이 안 좋았었죠. 얘는 조건을 만족 안 시켰는데 가장 작은 값을 y 이하로 빼내봤자 상황에는 바뀌는 것이 없어요. 얘도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y 이하인 값이 하나여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 이하인 값이 빵개인 경우는 당연히 안 되고요.
y 이하인 값이 한 개여도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적어도 두 개의 값이 y 이하여야 조건을 만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다시 한번, 두 녀석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한 녀석만, 세 확률 변수 중에서 하나만 y 이하여서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죠, 방금. 그래서 적어도 두 확률 변수, 세 확률 변수 중에서 두 확률 변수가 y 이하인 경우에, 얘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녀석은 y 이하이든 y보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녀석이 y 이하인 경우에는 당연하게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감 잡은 바를 수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적어도 두 녀석 이상이, 그러니까 x1부터 x3 중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이 y 이하일 확률, 이 결국에 뭐가 된다? py가 y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된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노가다. 관찰이 중요해요.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전략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사례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면서, 단 그것은 간단해야 돼요. 제가 방금 들어드린 사례처럼. 그러니까 간단하고 구체적이었죠. 왜? x1, x2, x3에다가 구체적인 순서를 저희가 줬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감을 잡아보고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일반화를 했죠. 이런 식의 접근이 중요하다. 관찰이 중요하다. 관찰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이것을 수식으로 고쳐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적어도 두 개라는 것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두 개가 y 이하의 확률을 생각할 수 있겠고, 세 개 전부 다 y 이하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합사건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 개는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두 개가 y 이하의 확률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x1, x2가 y 이하, x1, x3 혹은 x2, x3, 그리고 나머지 여기 대응되지 않은 나머지 녀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y보다 큰 확률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 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4개의 경우에 대한 확률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은 충분하겠죠. 그래서 계산해봅시다. 얘는 px1은 y보다 작거나 같고요, x2도 y보다 작거나 같고요, x3는 y보다 커야 됩니다. 더하기 뭡니까? x1 y보다 작거나 같고요, x2 y보다 크고요, x3 y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더하기 p x1 y보다 크고요, x2 y보다 작거나 같고요, x3 y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지막 세 개 다 x1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한 사건에 대한 확률만 계산해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전부 다 곱사건인데, 곱사건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그 조건부 확률을 저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적이나, 이 문제에서 서두에 말한 것이 뭐였냐면은 x1부터 x3까지가 확률 표본들이라 했기 때문에 각각이 독립인 것은 정의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확률에 대한 뭐만 고려해주면 충분한 거예요. 각 확률에 대한 그냥 곱하기만 해주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확률 분포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적 분포 함수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렵진 않아요. 뭐가 된다? xi 얘는 뭐가 됩니까? 그냥 xi가 된다는 것이죠. 단
범위 내에서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되고요. 얘도 y가 되고 얘는 1 빼기 y가 되겠죠. 단순 계산이라서 여기서부터는 뭐 생략을 해도 됩니다만은 1-y y 됐고요. 마지막으로 y의 세제곱. 요게 뭐가 됩니까? 누적 분포 함수가 되는 거죠. y에 대한 정리를 해주면은 3y 제곱 1-y 플러스 y 세제곱 해서 전개를 해줍시다. 3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제곱 y 세제곱, 즉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플러스 3y의 제곱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다가 y에다가 1 대입하시면 1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y가 0부터 1 사이일 때에는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0일 때는 0 나오죠.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y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 나오고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3y 제곱이 나오고요. y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 CDF는 이렇게 해서 구했고요. PDF는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은 뭡니까? 범위들은 생략을 할게요. 범위들은 생략을 하고 0 나오고 마이너스 6y 제곱 나오고 플러스 6y가 되고 0 나온다 라는 거. 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2차 함수가 결국에 된다라는 거. 그래서 CDF도 구했고 PDF도 구해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다? 관찰이 제일 중요했다. 어떤 특별한 공식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었고 규칙성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규칙을 수식의 형태로 고쳐내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